자, 안녕하십니까. 비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자, 시즌 오늘 또 최저점인 41,3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가 사라졌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이 주식의 영향을,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고, 2주 뒤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격리 자체가 사라졌죠. 격리가 사라지고 이제 해식 같은 거 기업들이 이제 해식을 하려면 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막지는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주가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2주 뒤에 야외 마스크가 벗게 된다면 또다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떨어지는 폭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어들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녹여 들어가 있는 주식 창이지, 주식 차트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말은 이제는 떨어지더라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정도의 어떤 바닥이 어딘지가 사실 중요하다. 바닥 찾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주가는 사실 없습니다. 주식은 없어요. 특히 시젠처럼 재무 우량 종목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데는 테마를 벗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진통 과정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시젠이 3만원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고, 만약에 왜 자꾸 3만원이라고 얘기를 드리냐면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과거에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최고점이 36,000원, 36,000원이었거든요. 36,000원. 그러니까 이 36,000원까지 찍고 내려왔는 어떤 이 차트상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3만원대입니다. 3만원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3만원대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과거 코로나의 테마를 다 반납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 시젠이 가장 많이 갔던 위치가 어디냐를 봤을 때 3만 중후반이었어요. 근데 윗꼬리를 만들어 놓고 떨어졌죠. 윗꼬리를. 그렇다면 만에 하나 3만 원까지 온다면,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때가 2015년입니다. 2015년이었는데 이때의 시젠과 2022년도의 시젠이 물론 똑같이 코로나가 사라졌다라고 봤을 때 똑같은 회사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고, 이때까지 3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면 정말 적극 매수에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봤을 때 현재 충분히 저점 구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2주 뒤 마스크라는 어떤 이슈도 남아있고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됐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이 가격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 강력한 지지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3만원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3만원대에 온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생각이고요.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분할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오히려 기분 좋은 그런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 이거를 가지고 수익을 장기화, 극대화해서 과거의 손실을 조금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갈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분 생각과 또 저의 생각, 그리고 지금 뭐 시즌 당장이라도 던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현재 시즌 안 좋은 것들, 그런 거 전부 다 받았죠.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사실 이때 동안 시즌 정말 시장에서 안 좋다 안 좋다 했던 것들 정면으로 우리가 다 받아 먹었습니다. 사실 좀 빨리 손절을 했었으면 사실 가장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실이 아닌 이상 여기서 사실 이렇게 결과론적이죠. 만약에 전고점을 뚫고 돌파를 했었다면 이때 매도를 쳤던 거를 후회를 했을 거고, 지금처럼 결과만 봤을 때는 지금 흘러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고 있는 건데, 이날 우리가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사실은 신도 알 수가 없죠. 주가의 방향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계속 들고 있고요. 팔지 않는 이상 손절이 아니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댓글을 보면 저를 안타까운 시선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제가 감내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 안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꼭 좋은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 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소량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증시가 좋지 않았죠. 최근에 증시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준에서 연일 금리 인상에 따른 어떤 그런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고, 러시아 장기적인 전쟁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0.11%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67%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특징 뉴스 빠르게 살펴보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마스크 빼고 거리두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식도 가능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자영업자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모레를 하나 추천했었죠. 마스크를 벗게 되면 이제 하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모레 수익 내고 빠져나왔습니다만, 오늘 빠져나왔는데 혹시나 그 아모레 영상을 보시고 진입하신 분들 수익 낸 거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시즌은 당연히 마스크 빼고 거리두기가 끝났다라는 이런 뉴스는 시즌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악재. 그리고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뭐 모욕장, 뭐 이렇게 오픈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쇼박스 같은 그런 영화관, 그리고 뭐 노래, 금령, 뭐 태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주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는 테마가 거의 빠져나가는, 물 빠지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2주 뒤에 또다시 한번 시즌한테는 악재가 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리두기 푼 정부,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이게 다음 주에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외 마스크를 해제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즌도, 이게 뭐 호재는 아니죠. 호재는 아니고 떨어질 거다라고, 당분간은 시즌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저점이 어딘지를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적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을 5년 이렇게 이상 먹은 이상 지금 굳이 팔 필요가 없다. 다시 살 거면 세금만 더 낸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들고 있다. 자, 거리두기 해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운동장,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생들도 이제 첫 체육대회라고 하죠. 체육대회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종식되었다라고 해서 시즌 주가가 이렇게 확 떨어질 때, 혹은 종식되었다라는 뉴스가 뜨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는 그 타이밍이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테마가 완전히 끝나고 벗어나는 그런 시즌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이제 좀 있으면 윤석열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직접 나서서 해외 기업의 국내 바이오 산업을 투자 독려하고 있고, 보통 대통령이 어떤 산업에 대해서 투자 강조를 하게 되면 그 섹터 자체가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호재입니다, 호재.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 들을 이제 최근 공격적인 투자 중인 SK바이오, 그리고 삼성, SD바이오센서, 시젠, 이런 쪽에 어떤 이제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시젠 같은 경우는 다른 것보다도 R&D 투자 확대에 지금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고, 분자 진단 개발 플랫폼 전환에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바이오 전문가 누구나 시젠의 기술을, 인프라를 활용해서 진단 시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내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해 추출 시약과 효소 등의 핵심 원재료를 내재화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제는 지금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는 거는 단순히 코로나가 끝나고 코로나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끝났다라는 시장의 반응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정말 테마를 안고 이제 뭐 상폐를 당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CEO 그리고 어떤 가족 같은 그런 회사의 분위기가 도움이 안 된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데, 어느 정도 저점에서 그 가족들도 더 이상 계속적으로 주가를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반드시 반등의 타이밍이 올 건데, 그 타이밍은 코로나 테마가 끝날 때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손절을 5만원대 이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나머지 이 비용을 가지고 저는 끝까지 한번 삐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나는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만, 저처럼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그리고 그런 목표, 그러한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계속 떨어지는 회사는 없습니다. 계속 떨어지는 이런 주가는 사실은 거의 없죠, 거의. 특히나 이런 시젠이라는 재무가 우수한 회사, 그리고 R&D라든지 어떤 비전이 명확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주구장창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이게 반등이 언젠가는 온다. 그 반등의 신호를 적절히 잡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